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대학교의 2028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익히 아시다시피 수능케어와 학종사구라는 시스템으로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 예상 그대로 교육부와 대교협의 철퇴를 막고 수능케어는 폐지 및 학종사구는 학종33, 수능67로 개편이 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석소장도 2028학년도 전형계획 분석을 중앙대학교로 시작할까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보수적인 교육부와 대교협 측에서 시정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서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콘텐츠를 미리 안 만든 것이 불행 중 다행인 느낌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전형 구성 측면이나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측면이나 변화한 점이 많아 신경 쓸 사항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정시 전형이 수능 90% 출결 10%에 정시 수능 일반형 전형에서 수능 89% 출결 11%에 정시 수능 8, 9 전형과 수능 67% 서류 33%의 정시 수능 육체 전형으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정시 전형의 서류 33%는 왜 들어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왜 있는지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의 흐름상 수능은 장기적으로 자격 고사와 즉 N수생들의 영향력과 N수로 인한 과도한 인적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서 일정 수준 이상만 맞추면 되는 패스 올 페일 느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맞춰서 정시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채우면 기본은 했다고 치고 이후 서류 33%를 통해서 내신과 비교과도 함께 평가를 하겠다는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시 관련 사항이야 어차피 추후에 이상원 선생님과 이한수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라 그때 지켜보시는 것으로 하시고, 수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계속 이어나가자면 종합전형의 이름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서 대다수 대학교의 종합전형이 서류형, 면접형, 최저형으로 나눠지는 분위기에서 어떻게든 중앙대학교를 의미하는 CAU를 우겨넣기 위해 노력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중앙대학교를 지망하시는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코어, 올, 업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보다는 탐구형, 모두형, 최저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종합탐구형 인재 전형의 후속 전형인 종합탐구하는 학종 전형은 전년도 대비 2단계 면접평가의 비중이 10% 확대된 상황이고, 종합융합형 인재 전형의 후속 전형인 종합모두의 학종 전형은 전년도 대비 일관형 평가에서 단계원 평가로 전환 및 2단계 면접 평가가 도입된 상황이고, 종합 성장형 인재 전형의 후속 전형인 종합 최저 있는 학종 전형은 전년도 대비 단계형 평가에서 일관형 평가로 전환 및 2단계 면접 평가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중앙대학교 역시 성균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2028학년도에 들어서 대규모 개편을 적용한다기보다는 2027학년도부터 종합 성장형 인재 전형 신설 등으로 2028학년도 대응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느낌인지라 꼭 중앙대학교 2027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종합 탐구하는 학종 전형입니다. 2027학년도 대비 2단계 면접평가의 비중이 10% 확대되어 1단계 서류 100%, 3에서 6배수,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의 전형 구성이 되었습니다. 5등급제 적용에 따라 내신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검증을 위해 2단계 면접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춰서 1단계 선발 배수도 최대 6배수까지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은 기존의 N배수였던 모집 단위가 N+1배수로 그대로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국제학과 등 사회과학 대학 모집 단위들의 경우 2027학년도에는 4배수였지만 2028학년도에는 6배수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1단계 선발 배수 확대가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할 확률이 높아졌으나 반대로 그만큼 2단계 면접평가가 매우 빡세게 압박면접식으로 매우 세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중앙대학교 측에서 5등급제를 고려했을 때 1단계 서류평가 수준에서는 딱 정확하게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애매하니까 우선 될성 푸른 입들은 싹 다 불러 모아서 2단계 면접평가에서 주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이나 본 전형이나 모두 비일반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유입되는 전형임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고 정말 알짜배기들만 골라서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탐구하는 학종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러한 분들은 고려대학교 2028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종합 계열적합 전형에 대해 말씀드렸던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등급 제에서야 표준 편차도 있었던 만큼 일반고 치고는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고 비교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5등급제가 된 이후부터는 표준 편차가 사라진 만큼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혹은 특정 과목
과목에서 압도적인 학업 역량을 보이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만큼 굳이 일반고 학생들을 본 전형에서 선발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본 전형과 종합 모두의 학종 전형 구성의 차이라도 있으면 그렇다 쳐도 2028학년도부터는 두 전형 모두 동일한 전형 구성과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운영이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주력 과목임에도 5등급제 상대평가 1등급도 못 받는 상황에서 비교과 수준만 왕창 높인 채로 입학사정관이 내 비교과 역량은 비일반고 못지 않다고 판단해 주겠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일반고 학생은 생각을 뜯어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컨텐츠에서 주팀장이 이야기한 본질들처럼 기존까지 일반고에서 종합 탐구형 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적어도 지원 전공과 깊은 연관이 있는 주력 과목만큼은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학업 역량을 보이고 이를 토대로 비교과 역량을 어필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결과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굳이 본 전형으로 유입되지 말고 종합 모두의 학종 전형으로 가라는 신호를, 비일반고 학생들에게는 1단계 선발 배수가 확대되고 내신 상대평가 변별력도 떨어진 만큼 자신 있으면 지원해보라는 신호를 주는 변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일반고라 하더라도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은 취급이 다른데 이제는 뭉뚱그려서 2, 3등급이 된 만큼 결국 비교과와 2단계 면접평가에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비일반고 학생들은 오히려 5등급제 혼란을 이용한 활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도 2027학년도보다는 2단계 면접평가가 훨씬 엄밀하고 세밀하고 중앙대학교에 대한 열정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종합 모두의 학종 전형입니다. 서류 10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의 종합 융합형 인재 전형의 후속 전형이고요. 2단계 면접평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석 소장이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2단계 면접평가가 폐지된 이유를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요소도 제한적인 요즘 상황상 보편적인 일반고 학생에게는 2단계 면접평가에서 캐물을 만큼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028학년도에 불화한 이유는 이와 거꾸로 5등급제가 되어 내신 변별력이 많이 사라진 만큼 더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학생들을 걸러야겠다라는 관점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종합 탐구하는 학종 전형처럼 1단계 선발 배수가 6배수까지로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이지만 석 소장은 중앙대학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런 긍정적인 이유만으로 이러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5등급제 첫 시즌인 만큼 온갖 학생들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우선은 다양하게 데이터를 수집해 보아야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능 케어만 봐도 명목만 학생들을 위함이지 냉정하게 살펴보면 결국은 등록해도 반수로 탈주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미리 문 열어서 보내주고 충성 지원자를 중심으로 등록률을 높이겠다는 의도와 원래 실력이 더 좋은데 실수로 중앙대학교만 합격한 학생들을 모으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한 전형 안내 사진의 하단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학원 및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한 균형적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단계 면접평가에서는 학업준비도 학교생활 충실도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5등급제인 만큼 학업 관련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돼 그만큼 상향평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정성평가의 원리상 비교과가 성적을 커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적 이상의 무언가를 찾는 방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작용해서 일반고 학생임에도 비교과에서 5등급제 1, 2등급 구간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들만 최종 합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종합 최저 있는 학종 전형입니다. 의학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괄형 평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 탐구하는 학종 전형과 종합 모두의 학종 전형에서 2단계 면접평가가 각각 강함이 적용된 상황이라서 본 전형에서까지 2단계 면접평가를 굳이 봐야 하는지의 관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수능도 시스템이 변경된 만큼 어떠한 문제들이 어떠한 난이도로 어떻게 출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원군 대비 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2단계 면접평가까지 적용했다가는 과거 고려대학교 종합 학업우수 전형처럼 추가 합격자까지 다 고려했을 때 실제 경쟁률이 1.xx 대 1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상황을 관망하고자 2단계 면접평가를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중앙대학교는 기존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처리했었는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서는 조건부 느낌으로 영어 2등급 누적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소속 모집단위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 과탐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사항도 적혀 있는데요. 정시 교차 지원이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명색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과탐을 메인으로
준비할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험 6등급이라는 점과 함께 과탐으로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영수사 중 2개를 와장창 망쳐야만 과탐이 적용되는 국수가 국영과 국사가 수영과 수사가 영사가 조합이 가능한데 문과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라도 조합이 매우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과탐에 뜬금없는 재능을 보이는 몇몇 학생들 혹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만 이과에 별 호기심이 없거나 변호사 등을 지망하고 있어서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효용성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참고만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교과 지역균형 전형인데 전형 구성 측면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과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관련 사항 때문에 겸사겸사 다루고자 합니다.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마찬가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비고 사항을 적용하는데요. 기존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또한 다른 주요 대학교 교과 전형과 달리 교과 90% 출결 10%의 순수 교과 전형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 때문에 비교과와 이수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만큼 해당 수능 최저학력 기준 비고 사항은 사실상 종합 최저있는 학종 전형보다는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비고 사항이 아닐까 싶으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중앙대학교 2028-2027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주요 전형들만 취합한 자료이고 중앙대학교 자체가 전형이 많은 만큼 자료가 조금 번잡스럽습니다. 특히 정시 전형은 가나다군으로 구분하면 세로가 너무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가나다군 구분 없이 이렇게 넣어두었고요. 아래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자료에서는 가나다군을 모두 변경해 두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는 성균관 대학교처럼 2027학년도에 이미 여러 변화를 적용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 전형에서 후속 전형으로의 계보만 변경되었을 뿐 전형별 모집 인원이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중앙대학교 2028-2027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자료입니다. 이름이 변경된 모집 단위들이 있어서 셀을 구분해서 넣어두었고요. 앞에 자료와는 반대로 종합탐구형 인재 전형, 종합융합형 인재 전형, 종합성장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 별도로 열을 만들면 자료가 가로로 너무 복잡해지는 감이 있어서 하나의 열에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전공개방 모집 단위를 학과 단위로 전환하고 해당 전공개방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은 정시수능 수능 8구 전형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입니다. 내신 기반의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수시에서 자율적인 전공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던 과거와 달리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기반의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정시에서 자율적인 전공 선택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인데요. 5등급제로 인해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5등급제 상대평가 기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할 고내신이라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변화된 만큼 학업 역량 자체를 안정적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학과 모집 단위로 전환해서 해당 전공을 공부할 의지라도 확실한 고내신을 선발하자는 것이죠. 중앙대학교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전공개방 모집 단위를 도입한 것이 2023학년도인데 당시에는 지금과 정반대로 정시 수능 일반 전형의 전공개방 모집 단위를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도입했습니다. 즉 5년간 전공개방 모집 단위를 잘 운영하다가 다시 롤백을 시키는 것인데 그렇다고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입결을 참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등급 시스템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해서 그냥 아예 새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소수 모집인원 모집 단위는 야수의 심장으로 지원하고 보는 지원군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를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교과 전형은 안정용으로만 활용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니까 꼭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중앙대학교 2028학년도 전형계획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기존 전형 패턴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에서 좀 더 많은 지원자들을 직접 보고 평가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고 교과 전형에서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환된 만큼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할 권리는 변별력이 약해진 내신 학업 역량이 아니라 범위와 양상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대규모로 운용되는 수능 학업 역량에 부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요약이 가능해집니다. 입시는 언제나 미리 아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선택지를 마주하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길을 찾아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